첫 돌반지는 내가 정하는 거다. 너는 그냥 끼우기만 해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24K 돌반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대충 밀어내고 부엌으로 곧장 이동하셨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굵은 금반지가 모습을 드러냈고 반지 안쪽에는 김효복이라는 글씨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토닥이며 가까이 다가가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잡아당기며 앉아 말했습니다. 이름까지 내가 새겼다. 첫 돌반지는 원래 할미가 정하는 거다. 며느리는 상자를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이 이름 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해왔다. 너는 그냥 끼우기만 해라. 며느리는 말없이 아이를 안은 자세를 고쳐 잡으셨습니다. 그때 방에서 남편이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반지를 들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첫 돌반지다. 남편은 반지를 들여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 잘 만들었네. 엄마가 알아서 다 해놨네. 며느리는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며느리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이걸로 하자. 괜히 뭐 하려고 그래. 며느리는 아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어요. 우리 애 첫돌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반지 하나잖아. 그냥 엄마가 해준 걸로 하자니까.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맞춰 테이블을 2번 두드리셨습니다. 맞다 문제 만들지 마라. 며느리는 상자를 다시 멀리 밀고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아예 다르잖아요. 새로 해야 맞아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건 어쩌라고? 내가 할미인데 내가 거부한다고? 남편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떨궜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첫돌에 끼어들어? 우리 집은 이런 적 없다. 며느리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시어머니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돌은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엄마가 해준 걸로 하면 되잖아. 며느리는 천천히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첫돌은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돌잔치 예약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 시간, 메뉴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적어두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종이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다 잡았다. 너는 그냥 와라. 남편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엄마가 알아서 다 했잖아. 며느리는 종이를 접어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해야 맞아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뭘 아냐? 첫돌은 내가 준비한다. 며느리는 상자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 부모가 준비하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는 코트를 움켜쥐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줄 몰랐다. 두고 보자. 문이 닫히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건데?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빡빡한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며느리는 가방을 열고 반지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효복이 아닌 자신들이 지은 이름을 새겨야 할 아이 반지를 만들기 위해 금방으로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집안은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담요를 덮은 뒤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남편 휴대폰 진동이 자꾸만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힐끗 보고는 휴대폰을 소파 쿠션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목이 불편하게 꺾였지만 남편은 굳이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연락해? 남편은 시선을 피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잔소리하는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에 있던 시어머니의 돌잔치 예약서를 펼쳐보셨습니다. 종이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 서울한 가족 뷔페 시간 오후 1시 메뉴 잔치국수 포함 요청사항 며느리 단독 착석 금지. 며느리는 마지막 줄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 한 줄만으로도 전체 분위기와 의도가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는 며느리를 향해 찡그렸습니다. 그거 그냥 엄마 스타일이야. 괜히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 며느리는 남편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내 자리는 왜 단독 배치 금지야?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너 혼자 앉아 있는 거 싫어해서 그랬겠지. 별 의미 없어? 며느리는 종이를 접어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의미 있어.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뜻이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다리를 털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소파 쿠션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진동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그거 꺼내. 남편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꺼내라고 했어. 남편은 결국 휴대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몸쪽으로 돌린 채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잠금 해제를 망설이듯 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떠 있던 알림 한 줄이 며느리 눈에 스쳤습니다. 반지는 내가 다시 가져간다. 그 애는 끼울 자격 없어. 남편이 급하게 화면을 끌어내렸지만 이미 봤던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한테 한 말이잖아.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엄마가 화나서 쓴 거야. 진짜 의미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있어. 내가 끼울 자격 없다면서.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휴대폰을 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로 돌아가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이불을 정리한 뒤가방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겨넣은 이름이 손끝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엄마가 너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는 작은 책상에 반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야 돼. 첫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 남편은 두 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이미 다 예약해놨잖아. 며느리는 반지를 상자에 넣어 닫았습니다. 내일 갈 거야. 새 이름으로 반지부터 다시 할 거야.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뭔데 마음대로 바꿔? 엄마가 만든 건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정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속의 메시지는 이미 둘 사이를 갈랐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가 신발을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돌반지 하나로 촉발된 갈등은 내일 더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현관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새기러 나가려던 순간 초인종이 2번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은 이불을 걷으며 일어나 휴대폰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쪽으로 바로 향하셨습니다. 작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했냐?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반지 다시 하러 나가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그 반지는 내가 준비했다. 내가 다시 할 필요 없다. 남편이 거실로 걸어 나와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왜 와?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며느리를 향해 식탁 위에 있는 상자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쓰면 된다. 며느리는 상자 뚜껑을 열어 안쪽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금반지 안에는 여전히 기묘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그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허리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 중요하다고 그러냐? 애는 우리 집 혈통이다. 남편은 벽에 기대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그냥 이걸로 하자. 엄마가 이미 해놨잖아. 며느리는 천천히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첫 돌은 한 번이에요. 이름도 맞아야 해요. 남편은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별걸 다 따진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펼쳐진 종이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 위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했네. 여보 그냥 하자 좀. 시어머니는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첫 돌은 할미가 꾸려왔다. 예전부터 그랬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정시키며 말했어요. 예전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을 끼냐? 내 역할만 하면 된다. 남편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히 분위기 험하게 만들지 말자. 며느리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정해야 하는 걸 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야, 엄마가 해준 걸 왜 다 거절해? 시어머니는 상자를 가져다가 반지를 흔들며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첫돌 반지다. 할미가 준비한 걸로 하면 된다. 며느리는 반지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번 굴리듯 확인하셨습니다. 그 뒤 상자를 닫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름이 틀려서 못 써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할 게 뭐 있다고 다 틀어?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 서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열어 이번엔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메모지엔 급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상 선택 시 할미 의견 우선 사진 촬영 순서, 할미 먼저. 며느리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글자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남편은 메모지를 빼앗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써본 거잖아. 그냥 하면 되지 뭐. 며느리는 천천히 남편 손에서 메모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며느리 바로 앞까지 다가오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반지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첫돌은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답 대신 상자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멈춰서서 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불편함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뒤 거실에 서 있던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발을 떼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 위에는 가족등록센터 상담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 맞으십니까? 어제 요청하신 서류가 완료되어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요청했는데요? 남자는 봉투를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현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 여기 주세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자연스럽게 받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은 채 봉투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서 테이블에 펼쳐두셨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첫돌 앞두고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신청했다. 남편은 글자를 더 자세히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 며느리는 아이를 업은 자세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낸 거야?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효보기로 이름 넣어야지. 그래야 서류가 정리된다. 며느리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효복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첫돌 전에 서류가 맞아야 한다. 너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 남편은 종이 한 장을 떼어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부모 동의란이 있었고 그 아래 남편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들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이름 왜 적었어?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첫돌은 우리 집안 방식대로 한다고. 남편은 당황한 듯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 말은 어제 화를 내며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그 말을 붙잡고 서류를 진행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잡아준 손을 조금 더 힘줘주며 말했어요. 이건 동의 못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서류는 아버지 쪽이 정하는 거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서 있을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해. 왜 우리 몰래 이렇게까지 해? 시어머니는 봉투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몰래 한 게 아니다. 너한테 말했잖아. 첫돌은 우리 집 방식대로 한다고. 남편은 뒤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니까 그걸 서류로 왜 시어머니는 짧게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면 일이 안 된다. 내가 먼저 했다. 며느리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보며 말했어요. 아이 이름은 효복이 아니에요. 서류 정정도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 남편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방문객이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 서명은 오늘 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처리 기한이 있어서요.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종이 위에 손바닥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주머니를 만지며 뒤를 돌아봤고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종이 위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는 방문객이 들고 있던 봉투 하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펼쳐진 신청서와 남편 이름이 적힌 동일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방문객은 대기하듯 현관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 하나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은 뒤 식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바닥을 종이 위에 다시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인하면 된다. 이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다. 남편은 종이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하자.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며느리는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지 알아? 남편은 손을 털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맞춰주면 되잖아. 첫 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하는 걸 왜 이리 틀어? 내가 정한 이름이 뭐 대단하다고. 며느리는 종이를 접지 않은 채 손끝으로만 잡고 말했어요. 아이 이름은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며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랑 너랑 사이에 내가 끼어서 미치겠다. 시어머니는 서류 오른쪽 아래 사일란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먼저 쓰면 된다. 그러면 내가 마저 한다. 남편은 펜을 들까 말까 하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엄마도 화나잖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만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동의 못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잡아두셨습니다. 종이가 서로의 손에서 살짝 구겨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려다가 멈춰섰습니다. 움직였지만 행동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 종이는 필요하다. 반환해라. 며느리는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손을 뗀 뒤 말했어요. 이름 정정은 안 해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바로 다시 잡아 손바닥으로 눌러 편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방문객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절차 설명을 준비하는 듯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문객을 보며 묻듯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꼭 해야 돼요? 방문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정 요청은 오늘 안으로만 가능하십니다. 기일이 지나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시어머니 쪽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오늘 해야 한대. 시어머니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서류를 며느리 쪽에 밀었습니다. 사인해라. 며느리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못해요. 남편은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돌까지 이름 2개로 사는 거냐?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어.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눌러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며 서류를 다시 펼쳐두셨습니다.
남편은 펜을 들까 말까 하며 손가락 끝을 계속 털었습니다. 그때 방문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미리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던 손을 펜 위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손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은 채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종이를 향해 손을 내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객이 들고 있던 두 번째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서류가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며느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객은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으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는 입구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서류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방문객은 허리를 숙인 채 그것을 주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펜을 들고 있다가 그 소리에 손을 멈추고 방문객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봉투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앞에 서서 봉투에서 삐져나온 서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방문객은 봉투를 정리하려다 손끝에 걸린 서류 한 장을 따로 빼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권 관련 추가 동의서. 방문객은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방문객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함께 제출하신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정정과 동시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시선을 서류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양육권? 왜 이런 걸 신청했어?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효부기로 바꿀 거면 그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된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식탁 옆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양육권을 왜 정리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닫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첫돌 지나고 나면 내가 데리고 키운다. 그렇게 해야 집안이 정리된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는 우리 집 장손이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한다. 남편은 서류를 가져가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말했잖아. 첫돌부터는 내가 주도한다고. 내 말 듣고 정리했다. 남편은 손을 내려다보며 그 말을 되짚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적당히 넘기려던 투로 나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방문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서류를 확인하듯 바라보셨습니다. 종이 아래쪽에는 동의인 부모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남편 이름은 이미 적혀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뒤집고 다시 확인한 뒤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걸 왜 정리해? 시어머니는 식탁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애는 어른 손에서 커야 한다. 너희 둘은 아직 부족하다. 남편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부족해도 애는 우리 애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만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으로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챙긴 거랑 키우는 건 달라요.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가방을 다시 열어 남은 서류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 몇 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살짝 보였습니다. 종이 위쪽 끝에는 작게 적힌 글씨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고인 김순자. 사유돌 이후 양육 주체 변경. 남편은 그것까지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거 왜 한 거야? 시어머니는 미동 없이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맡기겠다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리며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어제 감정 섞여 내뱉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반지 상자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상자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객 옆으로 걸어가 서류를 정리해 달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방문객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객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가 떨어져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류가 떨어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객은 그 종이를 집으려고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방문객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바닥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멈춰섰습니다. 종이 끝이 뒤집히며 작은 사각형 도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듯 몸을 기울였고 시어머니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객은 헛기침을 하고 종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손을 뻗어 종이를 집었습니다. 서류 가장자리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전 양육 위임 동의서. 남편은 종이를 뒤집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식탁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그 종이를 바라보며 한 걸음 가까이 이동하셨습니다. 남편은 문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기 위임자 김순자, 수임자 조부모. 엄마,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조금 더 내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율 안에 양육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엄마가 왜 이런 걸 쓰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 종이를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시어머니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남편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양육 안정성이 뭐예요? 남편은 서류 구석을 쥐고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몰라, 나도 지금 처음 봐. 시어머니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첫돌 지나면 애를 맡긴다고 하지 않았냐? 내 말 듣고 절차를 미리 준비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뜬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이지. 진짜 그런다는 뜻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고 집안일도 서툴렀다. 애는 내가 키워야 한다. 며느리는 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집안일이랑 양육은 관계없어요. 남편은 손으로 서류를 접지도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위임 내용이 강해. 동의하시면 절차가 바로 진행됩니다. 양육권 일부 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짧게 쳐다봤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애는 내가 더 잘 본다고. 그래서 준비한 거다. 그 말은 전날 밤 남편이 짜증 섞여 내뱉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시어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진행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는 집안에서 키워야 한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남편은 그 말에 반응하며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집안이지 우리 아들 아니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틀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한참 멀었다. 남편의 손등이 살짝 떨렸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은 가방을 열어 떨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가방 한쪽에서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또 다른 신청서가 조금 튀어나온 채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파란 서류를 보고 시어머니 방향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객 쪽으로 작게 손짓해 가방을 닫으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은 서류가 걸려 빠지지 않자 가방을 완전히 열어 두 번째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씨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 변경 신청서. 시어머니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든 손을 멈춘 채 그 새로운 서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가까이 끌어안고 식탁과 가방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은 방문객 손에서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실 한가운데 들린 채 있었습니다. 방문객 손에 들린 파란색 서류 묶음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남편은 손에 쥔 사전 양육 위임 동의서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파란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객 가방을 닫으라는 듯 손을 뻗었지만 방문객은 서류가 걸려 가방을 제대로 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은 상태로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참고 있던 손이 상자 위에 닿자 가볍게 멈춰섰습니다. 방문객이 파란 서류를 정리하려다 맨 위장을 다시 세워 올렸습니다.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 변경 신청서.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건 또 뭐야?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봉투를 억지로 손에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미처 건네주지 않아 서류 사이에서 손끝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조심히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으신 뒤 방문객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파란 서류 한 장을 손으로 살짝 들어 확인했습니다. 상단에는 짧고 단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변경 사유 조부모 양육 우선 고려. 남편은 말문을 닫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묵한 채 입술만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객에게 천천히 말했어요. 저 서류 언제 접수됐어요? 방문객은 파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김순자님이 직접 서면 제출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엄마, 왜 이걸 숨겼어? 어제는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애는 우리 집에서 키워야 한다. 너희 둘에게 맡기면 불안하다. 남편은 목젖이 움직일 정도로 깊게 삼켰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색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표정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보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썹을 좁혔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방문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방문객은 고개를 숙여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등기 도장이 찍힌 서류와 최근 날짜가 적힌 접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서류 첫 페이지를 꺼내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양육권 보호 및 외부 간섭 금지 요청서.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방문객 손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게 뭐냐? 남편은 봉투 안쪽을 확인하려고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며느리는 남편과 방문객 사이에서 딱 한 문장만 말했어요. 어제 제출했어요. 방문객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요청서는 조부모 친인척으로부터 양육과정에 부당한 간섭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남편은 방문객 말이 끝나자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냐? 몰래 했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만 말했어요. 어제요. 반지 얘기 끝나고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방문객이 먼저 서류를 들어 두 손으로 지탱했습니다. 서류 두 번째 페이지에는 더 굵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동의 없는 양육권 이전 시 즉시 법적 조치 가능. 남편은 그 문구를 읽고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누구든 애 데려가려 하면 바로 대응해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며느리 손에 들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반지 상자는 닫힌 채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객에게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회해라. 당장. 방문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철회는 당사자인 부모 두 분의 의사로만 가능합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움직였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모서리를 짚으며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며느리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저희 아이니까요. 방문객이 가지고 있던 파란색 서류 묶음과 하얀색 보호 요청서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서류 사이에는 사일란과 빈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마지막으로 가방 안의 서류 상태를 정리하려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가방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봉투 모서리가 살짝 걸린 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그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 며느리는 모두 그 방향을 향해 동시에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